딸 관련 뉴스는 가짜 뉴스입니다.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 가운데 가장 지금 뜨겁게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조국 후보자의 이 딸 관련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전에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자, 윤수민 기자. 오늘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 보통 때와는 다르게 좀 험난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했어야 할 조국 후보자의 출근길이 오늘은 조국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들로 인해서 시끄러웠는데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조국 일가의 검찰 수사를 요구하면서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일도 시위는 이어지는데요. 이 와중에도 조국 후보자는 가족 논란에 대해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용사 양심지켜라!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제 가족에 대한 비판과 검증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특히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의 문제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지금껏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한 채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번 과정을 성찰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 사회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출근길에 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더 꾸짖어 달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사회 개혁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의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 의지를 천명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자진 사퇴나 이런 것 없이 나는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히는데요. 최진영 변호사 보시기에는 오늘 조 후보자의 저 메시지 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 사회 개혁을 역할을 할 기회가 주어질지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본인은 확고하게 이와 같은 그 의혹 속에서 뚫고 결국 청문회를 넘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여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언론의 사설 같은 경우 보면은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에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취임을 했었는데 딸의 이중국적 이런 문제가 생겨서 취임했는지 10일 만에 스스로 사퇴했던 케이스가 없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 가족의 어떤 요구로 하지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라는 점을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했는데요. 지금 오늘 모든 신문의 일면, 진보 보수지를 가리지 않고 의혹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도 상당한 어떤 기류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할 기회가 주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 부장. 네, 우선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이제 자막에까지 나오는데 정면 돌파는 저런 데 쓰는 게 아니죠. 정면 돌파라는 거는 정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등 돌리고 가는 겁니다. 마이웨이. 이거는 독선과 독주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국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는 보여요. 표면상으로는. 근데 뜯어보면은 논리적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 자, 절차적 불법이 있었으면은 청문회를 가면 안 되죠.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야 됩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문제는 각종 탈법과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전공은 형법입니다. 형법이라는 것은 거학의 척결 같은 어떤 정의감을 배우는 것이지 법망을 피해가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많이 꾸짖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명백한 가짜뉴스들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더 많이 꾸짖어도 나는 내 갈 길 가겠다는 얘기예요. 성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 개혁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저와 제 가족의 부족한 점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 말인데 예. 언행의 불일치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어요. 허허.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변명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는 앞만 보고 달리니까 가족의 그걸 부족한 꼼꼼히 점을 못 챙겼다. 볼 여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허허. 가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국가 제도를 바꾸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 산업행 관련해서도요 국민의 열망을 담았던 것이다. 언제 국민이 사회주의 혁명을 꿈꿨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공직 후보자로서 감내하겠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인데 팩트가 아니라면 감내할 필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불법 없었다.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 본인이 간다면 네. 검찰로서는 수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아하. 여러 가지로 우리는 조국 후보자의 논리적 허점을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그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수민 기자, 조국 후보자가 이제 사무실 출근할 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조 후보자 어젠가부터인가요? 조금 미묘한 좀 기류가 변화한 게 감지됐다고 하는데 그게 뭐 화면 속으로 그게 좀 보여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그동안 조 후보자가 출근길에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 텀블러인데요. 민정수석 시절부터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환경보호에 앞장서왔는데 어제는 정책 발표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각종 해명 때문에 저렇게 손에서 서류철을 대신 잡았습니다. 두 손이 무거워진 건데요. 가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자 이제 조 후보자 측에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영상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 오늘 또 좀 새롭게 어제 저희 채널A 보도로 알려지게 된 내용인데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조국 후보자 딸 관련된 건데요. 조국 후보자의 딸이요. 왜 동아일보 보도로 크게 논란이 됐던 그 단국대에서 왜 2주 인턴하고 의학 분야의 논문에 그 어렵다는 논문의 제1저자로 6명의 제1저자 가운데 제가 알기로 조국 후보자 딸 이름이 제일 먼저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논문 제1저자로 이름 올린 게 얼마나 논란이 크게 됐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제 채널A 또 보도로 알려지게 된 것은 조국 후보자 딸이 고2 때뿐만 아니라 고3 때는 생물학 관련 논문에 제3저자로 또 이름을 올렸다는 거예요. 조국 딸 조모 씨 공주대에서 생명공학 연구실에서 단국대보다는 1주 더 했네요. 7일 더 했습니다. 3주가량 인턴을 했어요. 제가 뭐 저거 안 읽겠습니다. 좀 어려운 거니까요. 뭐 홍조신물 유전자 분석 관련 논문이랍니다. 근데 저게 이제 국제 학회 학술대회에 발표까지 됐어요. 제3저자로 조국 후보자 딸이 등재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09년 여름 조국 딸 조모 씨는 인턴 면접을 위해서 그 공주대학교를 연구실을 방문을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죠. 조국 후보자 딸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자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 정모 씨가 함께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 연구실에. 면접 담당 A 교수가 이 정모 씨,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와 서울대 동기이자 동아리 친구였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는 우리 김 교수님 좀 어떻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이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워요. 예. 어렵고 단국대에서도 제1저자로 나오는 거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대의 논문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과학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혼자라든가 한 2명 정도가 이제 같이 쓰는데 공절하는데 예. 의대 논문들은 많게는 10명도 훨씬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논문 작성이 분업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추측컨대 이 예. 학생이 미국에서의 경험이라든가 언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그 논문이 영어 논문이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서 그거를 담당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1저자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저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를 담당해봐야 그건 이제 영어로 이제 전환되는 부분에 담당한 거기 때문에 공저의 역할은 충분히 가능한데 예. 제1저자로의 어떤 부분은 좀 저로서는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공주대 인턴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면접 지도 교수와
어머니가 같은 동아리를 했었다. 서울대학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같이 동행을 안 했으면 뭐 사실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공개적인 어떤 예. 채용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머니가 같이 갔었다는 것이 어떤 의혹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한국의 유수 대학들의 수시 전형의 어떤 구조적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 이런 데서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많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불법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알겠습니다. 단행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야 되겠다 구조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은 당시에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죠. 자,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어렵다는 의학 관련 논문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 다음 해인 고3 때는 외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공주대학교에서 생물학 관련 논문에 또 이름을 올린단 말이에요. 최 변호사님, 이게요, 조국 후보자 딸이 아니었다면, 우리 일반적인 학생이었다면, 고등학생이었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면 저한테 묻겠습니까? 예. 사실 제가 이 글과 관련해서 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제 친구 중에 지금 그 과학고에 다니는 부모가 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다냐면은 과학고 다니는 학생조차도 의과대학에 인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과인 외고생이 여기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특별한 청탁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적어도 지금 실무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글을 본 것을 다른 것을 봤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물론 하나 홈런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타석 홈런. 한마디로 2학년 때 여기 그 의대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공과대와 관련되는 데 가서 또 인턴을 하면서 논문을 저자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이 그 조국 후보의 딸의 실력보다는 그 뒤에 있는 뒷배에 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이고요. 더불어서 좀 전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제도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커넥션, 어떤 그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있으면서 단국대 천안까지는 갈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공주에 있는 데까지 가서 3주 동안 했다? 과연 그걸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알고 봤더니만 찾아가서 봐서 했더니만 인턴 거기 그 면접하는 교수님이 이 조국 교수의 부인이었고 부인과 대학교 친구이자 동아리의 친구였다고 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한 결국 그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 어떤 그 조국 교수의 일가의 가족의 문제가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공주대 논문 지도 교수는 A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면접 교수인 줄 알고 신기해서 딸과 같이 왔다고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인 정 씨가 그렇게 말했다. 딸을 인사시킨 뒤에 자리를 비웠고 이후 면접 진행이 됐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결국 공주대학교 3주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자, 김 교수님. 단국대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은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누가 주최를 하냐면 한영외고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영외고라는 외고들이 이렇게 자기 학생들의 어떤 이런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학부형이 있으면 그 학부형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종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특수학교들이 자기 학생들에게 더 특별한 혜택을 가져오는 것을 자기들의 학부형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특혜가 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단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학교의 공식적인 인턴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해당하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인턴을 채용했는 것이지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에 요청해서 학교 당국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인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관계도 아닌 관계에서 해당 교수가 사적으로 인턴까지 취업하면서 제1 논문 저자를 줬느냐는 것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이제 자녀 딸 문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자, 인턴십 그 프로그램에 후보자나,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조 부장, 지금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주대 인턴 그 면접 과정에는 조국 후보자 딸의 어머니가 같이 동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데 사실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이 논란이 되는 거죠. 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족이 관여한 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담당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조국 후보자 딸의 엄마가 찾아와서 면접 교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같이 동아리도 했는데 기억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물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만큼 준비를 했다. 이 점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정치권에서는 조국 후보자 딸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요.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죠. 고등학교 2학년짜리 천재 소녀가 지금 이거를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천재가 정작 의전원에 들어가서는 왜 2번이나 유급을 당합니까? 그리고 그 유급 당할 때 그 과목이 바로 이런 병리학에 관한 과목에서 유급을 당한 거예요. F학점을 맞은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정유라 때 10배는 더 저는 심하다고 봅니다. 낙마 사유가 안 된다? 그러면 김성태 의원은 왜 기소가 됐습니까? 딸이 부정 입학했는데 딸이 혼자 가서 제주권 입학했는데 왜 아버지가 재판에 기소까지 됐을까요? 황교안 대표는 아들로 왜 또 고발이 됐을까요? 이게 지금 엄마, 아버지의 힘 없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왜 단국대에서 의학 관련 논문의 제일 저자로 이름 올린 거. 그런데 자, 윤수민 기자, 그 조국 후보자 딸이 이른바 신분을 속인 것 아니냐, 거짓말로 기재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보통 논문에는 이름과 함께 소속이 같이 실리는데요. 이제 이 조 후보자에 따른 소속이 정확하게 한영외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외고의 소속이 아니라 의학연구소 이렇게 해서 단국대 소속에 직함이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한병리학회 측은 단국대 단국대 이제 의학연구소 소속인지 알았다고 하는데요.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대입의 논문을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미성년자의 논문이 공저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미성년자임을 숨기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여기 소속이 아니고 어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약간 속인 거예요. 제1저자를 하려면은 정말 피눈을 실험하는 사람들은 논문에 자기 인생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의 걸 뺏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수민 기자 설명대로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던 단국대 논문에 조국 후보자 딸이 이름을 올렸을 때는 이제 조국 후보자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는 한영외고 고등학생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들은 고등학생이 올렸다는 걸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로 올린 거 아니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공주대에서 논문을 생물학 관련해서 논문에 제3저자로 이름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한영외국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한영외고라는 사실은 쏙 빼고 생물학과 소속이다. 이렇게 하니까 못 걸러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게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이 정확하게 소속 기관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연구 부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 누구 이것이 기재가 안 된다면은 이거는 뒤늦게라도 중대한 연구 부정 행위로 되고 그래서 연구 자체가 부정당할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요. 이 최우수 논문이라든지 우수 논문에 교수나 그리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교수 임용을 할 때 최우수 논문, 우수 논문이 몇 편이고 인용도가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학교 정교수냐, 부교수냐 이런 게 정해지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단국대 같은 경우에 2주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제1저자가 됐어요. 아하.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조 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정부의 그 연구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에 따르는 실질적 기여에 따라 저자를 표시해야 되고, 만약에 기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저자로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연구 부정인데 그 중에서 특히 부당한 저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그 저자 표시가 될 경우에는 이 연구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그 논문 자체가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조국 교수의 딸에 대한 논문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의전원에 대한 입학 취소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실제로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실제로 좀 5년 전쯤인데 2013년에 한양대학교 의전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 당시 의전원 원장이었던 사람이 본인의 아들이 유명 사립대학교 공대에 있었는데 내부적인 어떤 이 논문을 하면서 1저자로서 올렸던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내부적으로 확인이 된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아들이 결국 한대 의전원에 합격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자퇴를 하고 당시 해당하는 교수 자체도 사퇴를 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같은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을 제1저자로 등재시킨 단국대 교수가 드디어 입을 열었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대학 가는데, 미국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1저자로 하고 예.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고대, 예. 그래서 내가 사실 상당히 좀 실망했어요. 아니, 거기 예. 갈 거면은 뭐 여기 와서 이 뭐하러? 난리를 쳤나, 그런 생각이. 근데 또 엉뚱하게 무슨 의학 전문대학 부산대에 의전원으로 가서. 그걸 또 예. 거기다 썼더라고. 예. 합격하고 싶어서 썼겠죠. 그거는. 그럼 이해는 되지만 좀 실망이죠. 자, 이해는 되지만 실망이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든 걸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조국 후보자의 딸 논문이 이제 입시 비리 의혹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한영외고 2학년 때 왜 단국대에서 그 의학 관련 그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렵다는 논문에. 그리고 나서 조국 후보자 딸이 어떻게 됩니까? 고대를 거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아니, 그 단국대에서 병리학 관련된 그 논문의 제1저자로까지 이름을 올렸던 조국 후보자 딸이 막상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병리학 관련된 학과목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병리학이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병리학 전체를 갖고 논문을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병리학에서 F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논문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서 공부를 안 했다, 준비를 안 했다 그러면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보는 데에서 찾고 있는데 지금 저자의 이름이 소속 기관이 없다는 것은 또는 그것이 가짜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회 같은 경우만 해도 학회 논문에 이제 저널에 실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박사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석사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지만 준회원으로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학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자격이 안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유명 저널에 이렇게 학사도 아닌 고등학생이 올라갔는지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부분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뭐 지금 단국대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그렇죠? 또 한국당이 관련해서 고발도 했고요. 의사협회에서도 아마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밝혀질 겁니다. 자, 조국 후보자 딸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지자 윤수민 기자 2030 세대가 뿔이 단단히 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특권 폐지와
이제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면서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작 자신의 자녀가 이렇게 특혜 입학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제 누리꾼들은 이화여대 특혜 입학한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서 조유라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내로남불이 펼쳐지자 조로남불이다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이건 다 이제 금수저 프리패스, 뭐 대입 전형도 다 금수저 프리패스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조국 후보자가 예전에 말했던 걸 인용해서 죽창까지 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대 이제 모교에서는 학위 취소 촛불 집회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조국 후보가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죽창가를 언급해서 얼마나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까? 그거에 빗대서 조국 후보자 말대로 우리야말로 죽창을 들고 싶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뭐 이런 지금 2030들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 부장? 네,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이공계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로 이런 이야기가 좀 활발한데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서 조국 씨의 말대로 죽창이라도 들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금 그 고대 고파스라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촛불 집회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여 인원 여기에 찬반 여부를 기입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다니던 이화여대에서 정유라 씨와 관련한 촛불 집회를 연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 이것을 고려대에서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030들이 느끼는 뭐랄까요? 배신감? 뭐 이제 그런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늘 아침 출근길에요. 잠깐 우리 뭐 서두에 잠깐 언급이 됐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조국 후보자입니다. 직접 목소리 확인해 보시죠.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따님 논문이나 장학금 논란에 관련해서 상대적 박탈감 느낀다는 청년들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책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감수하겠습니다. 따님 입시 관련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특혜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혜라는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밝힌 바 있고요. 그러한 질책 역시 제가 따갑게 받겠습니다. 과거 SNS에 올리신 내용과는 배치된다는, 따님 상황이 배치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국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권에서 사퇴 요구 거세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여타 다른 부의 장관을 하겠다는 분이 아니라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언론 검증과 관련해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수사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각종 의혹, 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부동산 명의실명법 위반, 그리고 이 펀드와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되는 펀드 관련된 법 위반을 비롯해서 각종 형사 고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고 명백한 가짜 뉴스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은 수사하겠습니까? 앞으로 제일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법무부 장관이 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대고 명백한 가짜뉴스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저히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 더불어서 좀 전에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 후보자의 말 자체가 명백한 가짜 의견 표명이 아닙니까? 예. 아까 얘기했듯이 공주대에 있어서의 어떤 딸이 인턴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접 가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여전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딸의 인턴 과정에서 배우자나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기억을 되돌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안대희 전 대법 총리 후보자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 낙마했죠. 왜 했죠? 대법관에 옷을 벗은 다음에 6개월 동안 한 15억 원 정도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정무적인 이유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었고 어떤 적법 절차에 위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그거에 대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들고 물러났습니다. 총리 후보자에서도 그것을 물어놨는데 예. 이번에 대해서 뭐
야당의 후보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한 가짜 의견? 나중에 이 부분이 조사가 돼서 만약에 일부라도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적극 엄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되는 게 어떤 표현일지 모르겠으나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 기자, 민주당에서조차도 이 조국 후보자를 대하는 태도랄까요? 생각에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민주당에서는 가족 청문회냐 사생활 침해다라고 하면서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엄호를 했는데요. 오늘은 최악의 상황까지 언급하면서 달라진 기류를 보였습니다. 한번 그 말 듣고 오시죠.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린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결코 양보하지 못하는 기회의 평등의 문제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일에 여기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해명을 내놓는다 그러면 그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 그래픽을 보시면 아마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오늘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가족 신상 털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의 저 공세는 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랬던 민주당. 오늘은 박용진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교육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겁니다. 국민을 납득 못할 해명을 한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류 변화가 감지가 확실히 되죠, 후보자? 그런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소수 의견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한계이자 안타까운 점이에요. 예. 아직까지도 막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용감한 의원인데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어떤 최악의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한계예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펴고 있는지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추측을 소설로 만들고 그리고 가족의 신상 털기에 열 올리고 있다. 도덕성 검증을 지금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박주민 최고위원, 우리 형도 이혼했다. 아니 박주민 최고위원, 형은 무슨 죄입니까 이게? 아니 자기가 형의 신상을 이렇게 털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3, 14세기 유럽에서 횡행한 마녀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마녀 사냥이에요? 공직자 검증은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가장 많이 했던 겁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 자세히 파악해보니 별거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호 의원이 대변인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09년 9월 19일에 이명박 정부 공직 후보자의 위장전입 하나만 가지고도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법을 잘 지키라고 여러 번 엄격하게 강요하면서 정작 그 법을 집행해야 할 장관들에게는 당신들은 법을 어겨도 결격 사유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상당한 심각한 행위다. 자, 법무부 장관이 어떤 직위입니까? 법무부는 법의 집행기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저는 이런 논란이 지금 의혹이 있기 때문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해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4일 날 청문회 요청서를 냈기 때문에 29일까지 일정이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1일인 오늘까지도 농수산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청문회 일자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 공세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진짜 실상이 뭐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도 그거를 해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어떤 권리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은 오로지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걸 빨리 이제 만들어주는 것도 정치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